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축구토토 승무패 전문 분석팀 S버프입니다. 이번 축구토토 승무패 47회차는 2월 회차죠. 2월 회차고 이번에는 라리가 7경기, 세리아 7경기 배치됐는데 지난 46회차에는 저희가 예상했던 경기들이 다 좀 빗나가서 좀 죄송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회차 준비를 어제 일요일 오후부터 오늘 월요일 하루 종일 해서 좀 열심히 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아무래도 좀 어려운 주중 경기 회차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어떻게 딱히 뻔한 경기보다는 좀 난해한 그런 경기가 많아서 어려운 회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4경기 분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세리아의 그 스페치아와 제노아 경기인데요. 스페치아는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수비 밸런스를 잡지 못하면서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죠. 현재 9경기에서 22실점으로 리그 최다 실점이에요. 뭐 이걸 나눠보면 경기당 평균 2.44실점인데 지난 시즌에도 실점이 많았는데 시즌 끝날 때 1.89 실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죠. 수비력 보강을 위해서 영입했던 그 아미안이나 레카 이런 선수들이 부상으로 나서지 못하면서 더 안 좋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노아는 올 시즌 상대 공격 전술에 따라서 그 3백과 4백을 이제 혼용해서 좀 사용하고 있는 추세인데 오히려 이게 수비 밸런스가 더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그 스페치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21실점을 허용하고 있죠. 상대가 원톱이냐 투톱이냐에 따라서 수비 전술을 바꾸고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그냥 한 가지 전술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뭐 공격 쪽에서는 데스트로가 리그 6경기에서 6골을 터뜨리고 있고 부상에서 복귀한 그 이적생 펠리페도 지난 라운드 골을 신고하면서 공격적인 라인에서는 무게감이 좀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수비력이 굉장히 허술한 상황이죠. 그나마 공격력은 제노아가 좀 앞서 있습니다. 데스트로가 좋고 펠리페도 확실히 그 피지컬도 좋고 무게감이 있어요. 이 두 선수 모두 박스 안에서 굉장히 위협적이죠. 제나 쪽으로 기우는 경기가 될 것 같긴 한데 두 팀 모두 수비 라인이 흔들리는 만큼 이 경기는 뭐 2대2나 이런 다득점 무승부 이런 경기도 나올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이 경기는 스페치아의 무패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베네치아와 살레르니 경기인데요. 두 팀 모두 승격팀이죠. 공격도 안 되고 수비도 안 돼서 일부에서 생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베네치아는 중원의 압박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중원 선수들이 조금 기량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대 공세를 우선 중앙에서 1차적으로 좀 저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잘 못하다 보니까 매 경기 그 베네치아 박스 인근에서 상대방이 공을 갖고 노는 시간이 아주 길죠. 살레르니 역시 풋백 라인, 특히 그 중앙 센터백 라인의 발밑 수비가 너무 허술합니다. 뭐 전진 패스 한 방에 그냥 우르르 무너지면서 뒷공간 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부 리그에서 두 팀이 맞대결했을 때는 살레르니가 조금 우세한 모습이었는데 이번 경기는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볼 때는 베네치아가 훨씬 우세해 보입니다. 브리에에서 이적해온 그 오케레케가 서서히 그 세리아에 적응을 하면서 확실히 측면과 중앙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원맨 플레이가 되더라고요. 오케레케의 돌파와 침투력이라면은 살레르니의 수비 라인을 충분히 무력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베네치아의 승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라리가 그 알라베스와 엘체 경기인데요. 올 시즌 역시 강등권에서 고전하고 있는 알라베스죠. 그 보셀로의 침묵이 길었고 개막한 후에 5연패 그리고 3연패 이렇게 두 차례 연패를 당하면서 아주 침체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전력이 약하고 수비 라인의 조직력도 떨어지고 있죠. 경기 내용에서 밀렸지만 지난 라운드 그 흡셀로가 PK를 획득하며 초반부터 앞서갔고 상대 공격의 정교함이 떨어지면서 무실점 승리를 가져올 수는 있었어요. 수비 라인의 정교함과 골키퍼의 판단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알라베스입니다. 엘체는 올 시즌 확실히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죠. 여전히 하위권이긴 한데 경기 내용적으로 굉장히 좋아졌어요. 지난해에 비해서 수비력도 굉장히 안정이 됐죠. 부진했던 올 시즌 초반 부진했던 루카스 보이가 최근 2경기 연속골 터트리며 공격진에 힘을 보태고 있고 아직 실점이 많지만 중원의 그 두 수비형 미드필더의 수비 가담 능력이나 중원 장악력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알라베스가 홈에서 정배당을 받은 경기지만 올 시즌 보여주고 있는 그 경기력에서는 엘체가 확실히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의 태클 플레이가 살아나면서 측면 전개도 좋아지고 있는 엘체예요. 두 팀 모두 수비 밸런스가 안 좋고 골 결정력도 부족한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굉장히 커 보이지만 보이의 컨디션이 살아난 엘체가 확실히 우세함을 가져갈 경기로 보여집니다. 이 경기 알라베스의 무패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AC 밀란과 토리노의 경기인데요. AC 밀란이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좀 고전하고 있긴 한데 리그에서는 무패 행진이죠. 8승 1무로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지난 시즌 2위를 기록하며 최근 몇 년간의 부진을 벗어났던 만큼 리그에서의 기세는 굉장히 매섭습니다. 라파엘 레앙과 지루의 공격 호흡도 굉장히 좋았는데 질라탄도 드디어 부상에서 복귀해서 공격진에 더 파괴력이 생긴 그런 AC 밀란이죠.
토리노는 포베가 루키 그 두 중앙 미드필더들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두 선수들이 수비 가담도 적극적으로 하고 중원에서 압박 능력도 좋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두 선수가 앞에서 지켜주는 만큼 포백 라인도 안정감이 있죠. 다만 안정적인 경기력에 비해 골수가 적어서 놓친 승점이 좀 많아요. 지난 라운드에서는 제노아 상대로 승리하기 했는데 요 앞선 4경기에서는 1대1 무승부 2경기, 1대0 패배 2경기, 그러니까 4경기를 전부 다 한 골 때문에 놓친 이런 상황이 많았죠. 최전방에서 사나브리아가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좋은데 이 퍼포먼스에 비해서 뭐 연기 플레이나 뭐 등진 플레이, 뭐 제공권 좋은데 골수가 너무 적은 것이 좀 문제죠. 토리노가 최근 부진을 털어내면서 주말에 승리를 챙기긴 했는데 AC 밀란 원정 경기에서 이변을 만들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전력 차이가 확실한 만큼 이 경기는 밀란의 승리가 확실해 보입니다. AC 밀란의 승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에스파뇰과 빌바오 경기인데요. 시즌 초반 승격팀이 한계인 듯 부진했던 에스파뇰인데 최근 주전 공격수 토마스의 골감각이 살아나면서 서서히 승리를 챙겨오고 있죠. 원체 공격적인 운영을 선호하고 측면 수비수들이 그 오버래핑 겨담도 굉장히 많이 해요. 다만 그동안 마무리가 안 됐었는데 최근엔 토마스가 3경기 연속골을 터뜨리고 있죠. 푸아도가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부상에서 복귀한다면 이 에스파뇰의 공격자 임세도 확실히 더 위력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빌바오는 올 시즌 확실한 수비 밸런스를 앞세워서 어지간해서는 실점하지 않는 경기를 펼치고 있죠. 9경기에서 5실점밖에 안 했어요. 최소 실점이죠. 마르티네즈하고 비비안 이 투 센터백의 호흡이 좋고 풀백 수비 라인의 조직력, 수비력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제 공격력이 너무 부진한데 무승부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그래서죠. 측면에서 무니아니의 활약이 좋고 뭐 이냐키, 가르시아, 투톱의 호흡이 서서히 좋아지고 있는 만큼 점점 골 결정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주고 있죠. 에스파뇰이 최근 공격적인 경기 운영으로 경기력이 살아나고는 있는데 빌바오의 짠물 수비를 넘어서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확실히 빌바오가 우세하게 경기를 가져가겠는데 빌바오도 공격진의 골 결정력이 굉장히 부족하죠. 이 경기는 무승부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에스파뇰의 무 혹은 패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는 비아레알과 카디스의 경기인데요. 비아레알의 미들맨 제라드 모레노가 또다시 부상을 당했죠. 지난 라운드 빌바오 원정에서 전반 초반 부상으로 교체 아웃됐어요. 이번 경기 출전이 좀 불투명하죠. 그나마 측면에서 다주마가 활약을 해주고 있고 추커헤즈도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지만 모레노의 공백은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포백 수비 라인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 챔스와 리그 경기 수가 많아지면서 조금씩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카디스는 올 시즌 공격력이 살아나지 못하면서 부진을 겪고 있죠. 뭐 네그레도, 소브리노, 히메네즈 이런 공격진 전원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원체 수비적인 부분은 짜임새가 약해. 그러니까 수비는 어차피 안 되니까 좀 공격적인 운영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데 도무지 골 결정력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아레알이 객관적인 전력에서 확실히 앞서 있지만 모레노가 결정하게 된다면 비아레알 역시 공격진에서 마침표를 찍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원체 수비 밸런스가 좋은 만큼 카디스에게 패하지는 않겠지만 비아레알의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이 경기도 비아레알의 승, 무 예상합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삼프도리와 아탈란타의 경기인데요. 삼프도리아는 측면 수비가 약한 모습이긴 한데 중앙 수비수들이 잘 커버해주고 제공권 싸움도 굉장히 좋습니다. 공격 전개도 그 카프토의 연기 플레이를 바탕으로 최근 칸드레바의 골 감각이 폭발하고 있죠. 칸드레바가 최근 6경기에서 4골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노련한 카프토도 최전방에서 연계 플레이에 힘쓰며 공격 속에서는 나름 짜임새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수비 밸런스가 너무 약합니다. 수비수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중원에서 상대를 압박하는 게 좀 약해서 수비수들이 항상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게 그런 상황이 많은 게 좀 아쉬운 상황이죠. 아탈란타는 뮤리엘이 복귀하면서 서서히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고 자파타의 골 감각도 굉장히 좋죠. 뭐 밀라노브스키나 일리치 이런 이선 자원들의 공격적인 능력도 좋습니다. 최근 챔스와 주말 리그 경기에서 1무 1패로 결과는 부진했는데 원체 중원의 경기 운영 능력이 뛰어났던 만큼 경기력이 떨어진 그런 아탈란타는 아니었습니다. 삼프도리가 홈에서 그 측면 칸드레바를 앞세워 공세를 펼치겠지만 아탈란타의 중원 장악력에 밀리면 어려운 경기가 예상이 되죠. 뮤리엘이 부상 복귀 후 서서히 출전 시간을 늘려가면서 컨디션을 끌어올렸고 삼프도리의 수비가 약한 만큼 지난 시즌 보여줬던 그 아탈란타의 막강한 공격력이 재현될 그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경기 삼프도리의 패 예상합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우디네세와 베로나의 경기인데요. 우디네세는 뭐 5백이 가까운 수비적인 전술로 나서는 만큼 전력에 비해서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죠. 뭐 지켜내는 힘이 확실히 있습니다.
공격력이 문제였지만 지난 9월 이적해온 베토가 서서히 리그에 적응하면서 최근 3경기 연속골을 터뜨리고 있죠. 지난 라운드 아탈란타 원정에서도 선제골을 내줬지만 후반 추가 시간까지 끝까지 몰아붙이면서 코너킥골로 쫓아가는 그런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베로나는 올 시즌 초반 시메오네의 공격력을 앞세워서 선전하고 있죠. 시메오네는 이적 후 예열을 마친 뒤 이적한 뒤 4경기 만에 첫 골을 기록하더니 지난 주말 강호 라치오를 상대로 혼자 4골을 터뜨렸습니다. 상대 수비 공간을 향한 침투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고 슈팅력도 뛰어납니다. 시메오나가 앞에서 활발히 움직여주니까 카프라리, 바라 이 이선 자원들의 패스 플레이도 살아나고 있죠. 우디네세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뛰어난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굉장히 커 보이는 경기입니다. 다만 이 카프라리의 전진 패스 한 방, 요걸 또 시메오네가 수비 뒷공간으로 들어가면서 슈팅 한 방, 요 콤비네이션이 한 번만 성공한다고 하면 베로나가 가져갈 수 있는 경기죠. 우디네세의 무패 예상합니다. 9번째 경기는 마요르카와 세비야의 경기입니다. 마요르카가 최근 경기력이 짜임새가 생기면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근데 지난 주말 발렌시아 상대로도 굉장히 우세한 경기를 치르며 승리를 노렸는데 승리하는 경기라고 봤죠. 근데 후반 한 10분경에 그 퇴장 변수가 발생하면서 결국 후반 막판 동점골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수적 열세에도 그 라인을 내리며 수비적으로 잘 막아냈는데 경기 막바지에 운이 따르지 않았죠. 부상에서 복귀한 앙헬이 최근 골 감각이 살아나고 있지만 이 조력자인 이강인은 퇴장 징계로 나서지 못하고 그나마 측면에서 활약하던 쿠버도 최근 부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죠. 세비야는 원체 공격력이 막강한 팀입니다. 최근 챔스를 병행하며 지친 기색도 있지만 지난 주말 레반타를 상대로 5골을 퍼부었죠. 미르, 토레스, 엘하디디 이런 공격진들이 돌아가며 골맛을 봤습니다. 라멜라나 오캄포스, 수소, 엔네시리 이런 공격 자원들이 넘쳐나는 세비야예요. 주말 경기에서 엔네시리와 라키치티는 휴식을 취하면서 체력 안배도 할 수 있었던 여유가 좀 있었던 세비야입니다. 주축 선수들의 부상과 퇴장 징계, 마요르카가 이번 라운드 세비야를 상대로 승리하기엔 좀 벅찬 조건이죠. 이 경기는 마요르카의 패 예상합니다. 10번째 경기는 라요와 바르셀로나의 경기인데요. 라요의 기세가 심상치가 않죠. 지난 주말 베티스 원정에서 2대3으로 패하긴 했지만 확실히 본인들만의 공격적인 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팔카오라는 걸출한 공격수가 합류하면서 공격의 짜임새와 완성도가 높아졌고 은테케, 가르시아, 기존 멤버들의 경기력도 올라오고 있죠. 팔카오 합류 후 최근 6경기에서 12골을 터뜨렸어요. 무려. 경기당 2골에 아주 매서운 득점력이죠. 바르셀로나는 서서히 부상자들이 복귀하면서 경기력을 찾아가고 있죠. 근데 아직 예전만 못하죠. 아구에로가 복귀하면서 전방에 마무리해줄 선수가 나타났다는 점 요거 하나만으로도 좀 다행이에요. 원체 공격력이 뛰어났던 그 측면 수비수 데스트가 윙플레이어로 나서기도 하는 등 부족한 공격력을 메우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죠. 그 피케 중심의 수비 라인은 어느 정도 밸런스를 찾은 모습입니다. 객관적 전력이야 바르셀로나가 우세하겠지만 최근 라요의 기세가 굉장히 매섭습니다. 더군다나 홈 경기인 만큼 공격적인 운영을 통해서 승부를 보려고 할 것 같아요. 아직 공격 라인에 부상자가 많은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더 공격적인 운영으로 나서겠죠. 이 경기는 서로 난타전 끝에 승패가 갈릴 경기로 예상됩니다. 라요의 승, 패 예상합니다. 10번째 경기는 베티스와 발렌시아의 경기인데요. 베티스의 올 시즌 초반 흐름이 굉장히 좋죠. 유로파를 병행하면서도 리그 단 2패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격진에 새롭게 합류한 임대생 윌리안이 공격력을 뽐내고 있죠. 박스 안에서의 몸싸움도 좋고 침투 움직임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측면 수비수와 측면 자원들이 중앙으로 이동하며 과감한 슈팅으로 그러니까 측면에서 올라온다고 하면 크로스를 예상하기 뻔한데 베티스 측면 자원들은 이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아주 멋진 슈팅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발렌시아는 감독 교체 후 시즌 초반 확 달라진 경기력을 보여주는 것 같았는데 생각처럼 공격력이 풀리지 않으면서 고전하고 있죠. 게데스와 고메즈 이 투톱의 역습 폼은 굉장히 위협적인데 짜임새 있게 공격을 만들어 나가는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수비라인 역시 그 디아카비를 앞세운 높이는 좋은데 이 패스 플레이에서 공간을 내주면서 무너지는 그런 약점이 좀 있죠. 베티스와 발렌시아 두 팀 모두 수비 밸런스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다만 베티스는 이 수비 라인의 실수를 만회해줄 공격력을 좀 갖추고 있죠. 측면 수비들의 공격 가담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발렌시아는 지난 주말 마요르카 상대로도 후반에 그 수적 우위임에도 불구하고 수비 맞고 굴절되는 행운의 골이 없었다면 패배했을 그런 경기력이었죠. 이 경기는 베티스의 승 예상합니다. 12번째 경기는 칼리아리와 에이스 로마의 경기입니다. 지난 시즌 가까스로 강등 위기를 모면했던 칼리아리지만 올 시즌은 지난해보다 더 안 좋아 보이네요. 특히 수비 라인이 더욱 붕괴하면서 무너지고 있죠. 지난 주말에도 피로티나에게 코너킥 수비 중 불필요한 파울로 페널티킥을 내주더니 패스 한 방에 또 그 폭백 뒷공간이 열리면서 무너지고 말았죠. 올 시즌 보여주는 수비 조직력으로는 강등을 모면하기 힘들어 보이네요.
에이스 로마가 최근 유벤투스, 그 다음에 리그 유벤투스전, 그 다음에 컨퍼런스 리그 보대 원정 연패를 당하고 주말 나폴리를 상대로 또 0대0 무승부로 3경기에서 승리가 없었죠. 언뜻 보면 뭐 부진에 빠진 그런 모습이긴 한데 상대들이 워낙 강팀들이었습니다. 특히 나폴리는 올 시즌 무패로 리그 1위 팀이었죠. 무리뉴 감독이 맡은 이후에 만큼 확실히 수비 밸런스는 안정이 됐고 펠레그리니와 베레투의 득점 지원이 터지면서 리그에서는 상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최전방에서 아브라함이 부진하긴 하지만 이 선에서의 공격 지원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모습이죠. 최근 강행군의 지친 기색이 보이는 로마지만 이 칼리아리 원정에서 발목을 잡힐 전력은 아닙니다. 칼리아리의 허술한 수비력으로 로마의 짜임새 있는 그 중원 자강력을 그런 공격 패턴 막아내기에는 벅찰 경기죠. 이 경기 칼리아리의 패 예상합니다. 13번째 경기는 라치오와 피오렌티나의 경기인데요. 라치오는 유로파리그를 병행하면서 확실히 체력적으로 지친 모습입니다. 특히 수비라인의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상대 전진 패스 한 방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뒤로 물러서는 수비에 굉장히 취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주말 베로나의 그 시메오네에게 무려 4골이나 내줬는데 이 수비라인의 대처, 중원에서의 압박 모두가 굉장히 미흡했죠. 피오렌티나는 최근 나폴리, 베네치아에게 내리피하며 휘청했는데 지난 주말 칼리아리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두며 흐름을 바꿔놨죠. 확실한 골게터 그 블라우빅의 컨디션이 최근 좋고 니콜라스 곤잘레스의 측면 움직임도 굉장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전력에서는 라치오가 조금 더 앞선 것이 사실인데 유로파 리그를 병행하면서 확실히 지친 기세, 유독 좀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아마 지난 주말 경기에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주중 경기에 바로 회복해서 나오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확실한 원톱과 측면 자원이 컨디션이 살아나고 있는 그 피오렌티나의 공세에 이 지친 라치오 수비 라인을 막아내기에는 좀 벅차 보이죠. 이 경기 라치오의 패 예상합니다. 14번째 경기, 마지막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와 오사수나의 경기인데요. 잠시 주춤했던 레알 마드리드가 챔피언스리그와 엘클라시코 연승을 거두며 경기력을 회복했죠. 중원에 부상자들이 발생하면 주춤했었지만 모드리치, 크로스 이런 선수들이 다 회복하면서 경기력이 정상 전력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사수나가 올 시즌 공격적인 선수역임을 바탕으로 이 수비 밸런스가 안정되면서 시즌 초반 잘 나갔죠. 공격 진영에도 키케가시아가 중심축이 되면서 활동량이 많아지면서 측면이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오사수나가 예년과 달리 시즌 초반 안정된 경기력을 보이며 승점을 쌓았지만 아직 수비 라인은 허점이 있습니다. 발렌시아나 베티스 이런 중상위권 전력팀들에게 많은 실점을 허용하며 무너졌었죠. 레알 마드리드의 전력이라면 홈에서 이변 없이 승리를 가져갈 그런 경기죠. 이 경기 레알의 승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47회차 14경기 최종픽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경기는 스페치아의 무패, 2경기 베네치아의 승, 3경기 알라베스의 무패, 4경기 에이시밀란의 승, 5경기 에스파뇰의 무패, 6경기 비아레알의 승무, 7경기는 삼프도리아의 패, 8경기는 우디네스의 무패, 9경기 마요르카의 패, 10경기는 라유의 승패, 11번 경기는 베티스의 승, 12번 경기 칼리아리아의 패, 13번 경기 라치오의 패, 14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의 승입니다. 이상으로 47회차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48회차 다음 회차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